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심리 상담학 상권 124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협구, 이 뭐야? 이 왜 나타났어? 협구 공제격. 자, 일지와 시지에 재성이 있는가 보세요. 재성을 공협하여 격을 이룬 것을 말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지와 시지 해유 사이에 보면 술희, 그러니까 이제 신유 술해잖아요. 그러면 자 해와 유 사이에 술토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술토 속에는 지장간이 신정무잖아요. 그 술은 잘 아시지만 술은 인호술, 삼합에 들어가는 화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술토 속에 있는 정화, 화가 여기서 보면은 개수에서 볼 때는 뭐가 됐습니까? 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술토 속에 무토가 또 있습니다. 무토. 그래서 무토가 들어가지고 신정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정화가 용신이 되냐면 대유일주의 겨울철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가 목화가 길신인데 특히 정화가 좋은데, 이 사주는 보면 이 사람이 아예 사주 자체에 뭐가 없습니까? 목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원리에서는 이거는 용신도 없는 사주네, 이렇게 이제 내팽개 칠 게 아니라 여기서 술이 헛자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술 속에 있는 정화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실제 정화가 운이 오게 되면 술도 속에 있는 지장간이 결합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게 된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어쨌든 개수, 이 사람은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밤에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토 속에 있는 토 자체가 참 도움이 됩니다. 토국수 하니까. 근데 무토는 정관에 떠 있는데 술토는 밑에 뭐로서, 흑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불러왔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협구 공제격이다. 재성이 들어갔죠. 협구 안에 있는 해와 유 사이에 있는 술토를 불러와 가지고 공제격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흑자가 불러올 때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불러와요. 해자축 하면 해와 축이 있다면 자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자가 반대를 불러온다 그랬죠. 수가 많은 경우는 화를 불러오고, 요 케이스도. 자, 금신격이랑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가빌의 을축시와 기사시. 자, 다 마찬가지 개유시까지 하면 지지만 뜯어보면 사유축 삼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유축 삼합은 금국이잖아요. 그 가빌의 금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금신격이라 이 말이에요. 가빌의 금국은 금신격이라서 을축시나 기사시나 개유시는 사유축 금이란 말이에요. 또 갑과 짝이 되는 기토일에는 을축시, 기사시, 개우시, 이것도 보면 사유축 삼합이죠. 이렇게 금을 불러온다. 그래서 금기운이 강해진다 하여서 사주에 너무 금기가 많으면은 사주를 깨뜨립니다. 파괴한단 말이에요. 금기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파폐지신이라는 말을, 파폐지신, 뭐가 파폐지신? 금이 너무 많으면은 뭘 깨뜨려요?
그래서 사주가 금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잘 알지만은 재성이 그걸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쪽으로 나가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성 같은 걸 이해할 때 금은 금의 경우에는 쑥살지기라 그래요. 쑥살지기가 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전쟁 나가는 장군이 있지. 장군들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장군이나 또는 뭐 경찰 뭐 군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기 쉬운데, 근데 그것이 이제 이과 전공이나 또 사람을 살리는 정도는 의사가 되는 거야.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약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있잖아요. 이런 좋은 건강원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있잖아요. 그 살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그 적성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경금이나 이런 금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칼자루가 필요해요. 칼자루가 없으면 내가 다쳐. 그래서 칼자루가 있어요. 목이 필요하다. 그럼 목은 우리가 특히 이제 경금이 좋아하는 것은 을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을목은 뭐냐면 그 약초. 그렇기 때문에 약초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나의 운도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나한테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좋아라 해요. 그런 분야가 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말하는 금신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활용하면은 그쪽으로 그 길을 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찰 같은 걸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거꾸로 막 그냥 당하고 있으면 속이 천불나겠지.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이 파페짓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 걸 해버려야 돼. 의사. 자, 금이 많아서 의사합니다. 의사로서 뭘 해야 돼요? 수술하고 사람 살리고 이런 일 많이 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운을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성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따라서 이 사람은 화운이 와서 제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칠살과 양인살이, 칠살은 평안입니다. 양인살은 뭐냐면 급제. 임의 양인살은 자예요. 임자. 병은 뭐예요? 무는 무도 오해예요. 저렇게 하셨잖아요. 병과 무토는 같이 간다.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무토의 양인은 오합니다. 특히 칠살과 양인살이 있으면 강한 살성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긍정 사용 좋겠죠. 그러면 병금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성이 만약에 병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하면 장군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그쪽 값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용맹과 과감함을 갖추어 리더십으로서 기격이 된다. 그게 금이 강한 사람은 화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목이라도 있어가지고 칼자루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만 격으로 보기보다는 이 좋은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우리 이제 심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심리적 기질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사주를 하나 실례를 봅니다. 을사, 갑, 무인, 가보, 을축. 자, 일단은 갑목이 시에 축이 있느냐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 가보인데 시의 을축 정확하게 금신이 금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 금신이 일시 주운 시기에, 자, 주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얘기합니다. 주운은 여러분 대운은 월감과 월지를 따라서 대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주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주 원국이 있는 걸 말해요. 자, 연에 있으면 그 연주에 있는 주운을 말합니다. 언제? 어릴 때. 그 다음에 월은 뭐예요?
월주는 청소년기라든지 이럴 때 말하는 거고. 자, 이래 있으면 중년이죠. 시에서 말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을축 죽은 때 금의 기운이 왔다. 그럼 이분은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금이 없는 사람이 금이 생겼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예, 남자처럼 명예죠. 명예. 명예. 만약 여자라고 한다면은 그때 남편이나 남자나 이런 운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행구족격. 자, 오행구족격이라는 것은 오행이 전 오행이 사주원국이 골고루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본래 오행구족격을 얘기할 때에는 나범오행으로 여러분들 지난번 책받침 드렸죠. 그 책받침 있을 때 이 나범오행으로 얘기했을 때 그 오행이 골고루 다 있느냐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스님이 가져왔어요? 자, 24년도 다 들었죠? 그거 안 들으셨구나. 그렇죠. 우리 보쌈 우리 다 가져 있죠? 네. 자, 그렇게 보면은 2024 내년도거든요. 내년도 갑진년 연령표로 보면 항상 가져 다녀야 돼요? 당분간 이제 가져다니면서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갑진년이죠. 갑진년은 복등화. 복등이 이제 말하자면 작은 불이 이게 엎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글자가 항상 두 개 같이 따라 두 글자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갑진을사. 갑진 다음에 을사 60세 보면 을사가 되어 있어요. 갑진을사가 복등하지요. 그 다음에 병호정미가 천하수 하늘에 흐르는 물이라 그랬죠. 은하수 같은 거래. 그 다음에 무신기호가 대역토, 경술신해가 차천금. 차천금이 비내나 팔찌 있는 금을 말해요. 쇠붙이 차천금. 예. 그 다음에 임자개축이 상자목, 뽕나무 나무라 그랬어요. 갑인을묘가 대개수, 큰 내과, 대개. 우리도 뭐 그 내과도 큰 내과 있잖아요. 대개수. 그 다음에 병진정사가 사중토라. 또 모래 가운데 있는 땅이다. 사중토. 모기미는 천상화가 하늘에 있는 불이라 했죠. 태양. 천상화 같은 거. 모기미 천상화. 경신신유 석류목이죠. 우리 석류목. 임술계는 대해수 큰 바다. 대해수 임술계. 그렇게 임술하고 계는 큰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을축이 해중금이라 바닷속에 있는 그 금이야. 금. 바닷속에 있는 금은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 바다에 잠겨서가 썰 녹았잖아. 끌고 와야 되지. 그런 뜻이다. 병인정면은 지난번 시간에 노중화라 그랬어요. 노중화가 뭐냐? 노중화는 화로 속에 불, 뜨거운 불. 에? 병인정묘가 노중하다. 보고 있습니까? 무진기사는 대림목이다. 큰 나무, 큰 아름다리 나무. 경호신미는 노방토다. 길가에 있는 제방에 있는 땅이니까 그런 큰 땅이네요. 임신계는 금봉금. 자, 칼끝에는 예리한 칼끝에는 쇠붙이. 거기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죽나? 금봉금. 임신계유입니다. 그다음 갑술을에 산두와 산 꼭대기는 불이지요. 봉화불 같은 거. 병자정축 가나수도 역시 뭐냐면 사이 간자고 이 밑으로 가나수가 물이 흐르는 거, 지하로 흐르는 가나수예요. 그 다음에 무일기묘 성두토 성위에 있는 땅. 경진신사 백낙금 신납세지요. 그 다음에 이모개미 양유목 버드나무 갑신어류 천중수 역시 천속에
예, 천속에 흐르는 물. 병술정의 옥상토, 예, 옥상토. 집 위에 있는 땅, 무작위축이 병력하라 그랬어요. 번개불. 막 벼락치는 거, 번개불. 무작위축. 아침에 우리가 무자 배웠지요. 그 사람 일조가 무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뭐로 치면 그 나무모이 치면은 천상하에. 그 병력하에 병력하. 경인신묘가 성백목이라 그래요. 소나무, 잣나무. 임진계산은 장류수, 크게 흐르는 물, 길게 흐르는 용이나 뱀처럼 길게 흐르는 모양. 가보올미는 사중금, 노래 속의 금이다. 노래 속의 금은 우리가 재련해야 되잖아요. 사중금, 노래 속의 사중금, 가보올미 사중금은 불로 해가지고 녹이내면 되겠지요. 병신정류는 산하하다. 아래, 산 아래 있는 불이다. 무술기에는 평지목이다. 평지에 있는 나무다. 큰 나무다. 경자신축은 벽상토다. 벽에 있는 흙이다. 이민계면은 금박금이다. 얇은 금박금, 아주 얇은 금이다. 세다. 역시 갑정의 사람 복동하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갑자가까지 갑자을축은 아까 찾아봤어요. 해중금이라고 그랬죠. 표에 보면 해중금입니다. 금입니다. 금. 월은 무진기사가 대림목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갑자는 금, 해중금이고 무진은 대림목이고 병진정사가 사중토라고 그랬잖아요. 토. 그 다음에 정미는 뭐예요? 손 아래. 아래에 있는 정미. 그 다음에 태는 기미예요. 기미는 천상하다는 말. 근데 여러분 모두 연월일시는 알겠는데 태가 이 태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태가 태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방법은 태는 쉽게 말하면 태어나기 전에 10달 전에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를 하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치지는 그 순간 수정하는 시간을 말해요. 에? 수정하는 시간이 우리가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수정하는 시간을 어떻게 이 기미라는 걸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자 태어난 시기보다도 10달 전에 내가 태어났겠지. 그러면 연도는 그 잉태씨는 갑자보다 10달 전이니까 개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월주는 보면 무진이잖아요. 그래서 월주는 월장 이 월에 나오는 이거는 일로 우리가 해놓은 건데 이가 월장 개념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태어날 때 현재 낮이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이 시간을 보면은 현재 밤 시간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합의 원리. 그래서 월은 어떻게 하냐면 월은 무 다음에 원칙이 천간 다음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기토, 무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은 원칙이 있어요. 진으로부터 진, 사, 오미 네 번째 글자를 지지를 찾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 갑자 열은 그 전이니까 알기 쉽잖아요. 월로 찾는 법은 천간 월간 다음 글자를 취합니다. 무 다음에 뭘 취해요? 기토를 취하고 그 다음에 지지는 네 번째 진에서부터 진, 사, 오, 미 네 번째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 10달 전에 지금 간지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자 원래는 무진인데 수정할 때는 개해월 개해년 기미월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달에 그 일이 궁금하죠. 일 궁금하잖아요. 일은 아주 쉬워요. 일은 뭐냐면 정과 짝이 되는 거 합되는 걸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임. 시도 사와 신이 합되는 거. 합신, 사신, 합소, 신. 그래서 임신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뭐 하는 날? 합하는 날. 그래서 개해, 기미, 임신, 그 다음에 시는 자 어떻게 찾느냐면 끝에 시가 미죠, 미. 그러면 끝에는 방합으로 봐서 오미 합하를 찾는 거야. 시는 합되는 거. 그럼 오를 찾았지요? 오를 찾으니까 임에서부터 짚어서 병을 찾으면 돼요. 지난번 가르쳐준 대로 정임 한목에 한목은 병을 치다. 경신, 임계, 갑을 병. 오미 합하자는 그 오시를 잡아야 되잖아요. 오시를 잡으려 그러면 오를 잡으려면 임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이미 정임 한목이잖아. 그 경에서부터 짚어가라니까. 경자, 경, 신, 임, 계, 갑, 병. 같이 듣잖아. 병, 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태 연월시가 개해년, 기미월, 임신일, 병호시에 입태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해는 뭐만 쓴다? 월만 쓰는 거야. 마지막 월 우리가 무다음에 기, 진 다음에 진사 오미. 알겠어요? 해가 월입니다. 그러니까 갑자, 무진, 정사, 정이 마지막 기미는 해를 말하는데 월주만 입태한 월주만 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냥 입태 연월일시를 다 쓰시오. 스님이 시험 문제 냈다 하자. 그럼 이렇게 개해년, 기미월, 임신일, 이모 병호시, 병호시입니다. 기미태 그건 나중에 그런 별로 하고 기미는 원래 월을 갖다가 태로 온다니까 입태한 월을 갖다가 태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월일시 태 해놨잖아요. 이걸 참고로 그렇게 전 오행이 다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원래 뭐 덧붙이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까? 전 오행이 다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미를 태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입태하는 방법 알았죠? 근데 옛날에는요 입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옛날 사주는 입태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분석하고 막 엄청나게 옛날 관상감에서 관상감이면 옛날 자 임금이 누구를 만나요? 그 합방 그 왕비와 합방하잖아요. 그때 잡을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잡는 거야. 입태 태어난 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입태 월 맞아 월. 기미옷도 기미 월이자 월. 일이 아니고 그냥 월만 써서 월. 월만. 우리가 대운도 월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입태 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네. 잘 알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거 나중에 올려줄 테니까 다시 읽어봐요. 아까 저 먹고 그 뭐냐 우리 저 영상 동영상 올리면 몇 번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갑자년은 그 전에 10달 전이니까 갑자년 그 전에 개해단 말이야.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갑자년이니까 그 전년도가 개해년이라 개해담이 갑자가 되잖아. 그렇지. 어? 그건 개해다 말이야. 그 다음에 월은 어떻게 하느냐면 월은 천간에 있는 무, 천간에 있는 다음 글자 기를 잡는다. 기를 갖다 쓰고 진에서부터 진은 네 번째 진사오미 네 번째를 미로 쓴다. 그래서 기미가 입태월이 되는 거야. 입태연은 개해고 입태월은 기미고 입태일은 일을 합을 해라 그랬어. 정임합목 사신합수. 마지막 신은 입태신은 어떻게 하냐면
오화만 따져가지고 지지 오화. 오화가 오미합이죠. 오미합 맞잖아요. 그 지지 육합 중에 오미합을 해가지고 오를 쏘고 그 오에 있는 청간은 아까 뽑는 방법을 지난번에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 그래서 병화를 만들어서 개해년 기미월 임신일 병호시에 입대를 했다. 엄마 아빠가 전자낭자가 합쳤단 말이야. 근데 그걸 사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추론할 뿐이야. 추론. 이 실질적으로 이 생명 하면 이거 정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나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 또 특히 요새 또 안 맞는 경우는 재앙절개하잖아. 재앙절개하는데 어떻게 맞겠어, 그지? 그래도 태어난 시점에서 대충 그때 뭘 따져줘요? 그때 임신한 그 전으로 입퇴연을 따져주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뭐가 되었다? 입퇴를 따지는 건데. 요즘 재앙절개하는 사람은 자연 상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상담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부상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거 입퇴원을 따져가지고 상담해 하는 분도 계셔요. 고급 상담. 그걸 하고 나면 사람들이 한숨 죽잖아. 당신 입퇴일은 말이야. 언제다 이러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이런 상담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보면 이거는 봐. 연갑자는 금, 무신은 대림목, 정사는 토, 전화수는 수, 태는 화지요. 그래 목화토금소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목화토금소가 다 있다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봅니다. 주운식의 연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기운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갑자을쭉 해준 금이지요. 이 연도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의 기운이 나타난다. 금의 마음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무진기사 대림목이죠. 이때 나는 정화로 볼 때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성이 목이니까 인성의 기이 나타났고 정사는 토지요.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기운이 나타났고 시에는 수잖아요. 이 시기에 수가 나타났으니까 나 사이에 명예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태는 내가 입퇴할 시기에 화의 비견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더라. 이런 심리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거는 잘 설명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만 딱 해보면 입퇴를 알겠죠? 어느 정도 책을 보시다가 아니면 누가 입퇴이 뭐 저것저것 이제 탁 알았죠? 멋지게 찾아주세요. 그러면 대단하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26페이지 22번 음신격 넘어가고 오행구조격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번 일기 위근격이 뭔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나범오행과 좀 공부하는 거죠. 일기 위근격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 하나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자, 아까 말한 대로 갑오을미는 사중금이죠. 자, 그 경진 신사 백낙금 금이죠. 똑같이 그게 연금, 월금, 일금, 시금, 경진 신사 백낙금이니까 여덟시가 나범 오행으로 다 금으로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오행으로 됐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여덟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견. 자, 을미가 비견이 생긴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성이 생긴 거죠. 신사도 주체성, 경진도 주체성, 마지막에 시도 주체성이더라. 우리 사도 중에 경진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사경진. 경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가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살겠나 못 살겠나. 전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
사주가 경진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무슨 큰 장수가 있어요. 평생을 장군을 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영웅이 지금 자기 그걸 못하면은 평생 그냥 불황에 삽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도 중요하다. 적성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지에 신만 4개 있는 사람 여자는요? 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무 모형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신 그거는 이제 별도 그 공부 시간 있겠지요. 이제 신이 4개 있으면은 아마도 그 현침이 4개 3개 달려 있잖아. 그런 분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이 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무슨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신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역학해도 괜찮아요. 역학하고 있어요. 역학을 하도 괜찮아. 역학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심고도 하겠죠. 이렇게 탁탁 하겠죠. 요리 그런 식으로 신세계가 있는 사람이 되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의사나 그런 걸 할 텐데 그걸 못하면은 신세계에 있으면은 역학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지지만 가지고 따지는 공부 방법이 지지 중심 일주론이 있어요. 저는 책 들었어요. 근데 보면 그거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론 공부를 항상 일간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 이거를 일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년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사도심리 같이 해주면서 어차피 그런 책도 한번 달아야 되니까 똑같은 사도심리입니다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지지만 딱 보면 사람 마음이 탁 나오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신세계, 사세계, 술세계, 응? 알겠죠?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사통팔달이 되는 거야. 또 물상으로 보는 방법 있잖아요. 물상 우리 배웠잖아요. 물상으로 보는 방법, 지지로 보는 방법. 우리처럼 격국 모두 따져가지고 이게 정통법이죠. 정통법 스님이 하는 거 정통법입니다. 용신을 따져가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공부 머리 아프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막 그냥 신세계 어떻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또 평소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거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한 강의를 할 참입니다. 자, 호환제록이라 사주의 재는 재성을 말하고 녹은 정관을 말합니다. 녹을 정관으로 말하고 재는 재성이다. 근데 12운성에서는 녹을 글록이라고도 합니다. 비견이죠, 비견. 비견. 호환제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관의 재성과 그 다음에 그 녹을 다른 지지의 재성이나 글록과 교환한 것을 말한다. 근데 요 이제 말하는 것보다 실제 글자를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연간의 임수가 보면 임자지요. 자, 임자의 정관이라는 것은 임으로서 자기한테 정관이 뭐냐면 기토가 됩니다. 그렇죠? 임의 정관은 기토잖아요. 기토는 오화 속에 지장한 오화 속에 우리가 병기정이라고 그래요. 기토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화 속에 연으로 볼 때에는 연의 자기의 정관이 오 속에 들었구나 이 말입니다. 거꾸로 임의 입장에서는 오화가 뭐가 되냐면 재성이 되잖아요. 정임화목 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화의 정관이 연간의 자수와 지장간의 개수가 서로 있는데 이 정관을 서로 교환을 해버리면 서로 바꿔버리면은 호환제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으로 볼 때 임은 원래 시에 있는 오화가 자기한테 재성도 되지만 월지에 있는 것도 재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제 맞죠? 정제.
정제가 맞단 말이에요. 오화가 정제가 되면서 이 정제는 또 연에서 볼 때, 임에서 볼 때, 이 오화로 볼 때는 뭐도 돼요? 정관도 되더라. 이 말. 기토가 있으니까. 오화 속에 기토가 있으니까 정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연의 시하고 월시의 병호의 주운 때, 청령기 때 이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주장을 하냐 하면 명예를 추구하더라. 명예를, 기토, 명예를 추구를 하고 또 뭐냐면 한편으로는 뭐도 또 따져줘요? 명예도 추구하지만 한편 돈도 원하잖아요. 돈과 명예를 함께 원하는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근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은 뭐냐면 임으로 볼 때 재성 관성이 되고 녹으로 볼 때 병으로 볼 때 병으로 볼 때에는 녹이 뭐가 됩니까? 아니지 사화가 되는데 사화되고 임으로 볼 때 녹은 신금 속에 임이 들었어요. 그때 그 녹이 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재성이나 근록과 교환하는 것이 되는데 자 연에 있는 임의 입장에서도 자기 근록은 신금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가 좀 약간 좀 넓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일간 중심으로만 계속 따져주잖아요. 근데 이런 걸 확장해 가지고 꼭 일간으로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연간을 중심으로 보자. 월간으로 해서 한번 보자. 시간으로 해서도 보자. 이런 확장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임에서 볼 때 우리가 병화는 뭡니까? 편제잖아요. 편제면서도 우리는 잘 아는 형제궁이잖아요. 형제궁. 그러니까 형제의 입장에서 나는 뭐냐 뭐. 그럼 형제 입장에서 나는 임이 됐잖아요. 나는 일가니까. 그건 평안이잖아요. 형제가 볼 때는 나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럴까 안 그럴까?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그럼 나는 항상 내 입장에서 형제를 봤으니까 형이 내한테는 밥이 됐잖아요. 제 재성이니까. 근데 형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평안이니까 나를 갖다가 자꾸만 막 관리를 하잖아요. 겁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시에서 볼 때는 또 어떻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답니다. 시는 우리가 잘 아는 자식이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나는 무서워. 자식은 병인데 나는 임이잖아.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가 조금은 무서운 존재다. 엄마로 치면 엄마도 무서운 존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연에 있는 거는 부친궁이라 배웠잖아요. 부친궁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친구처럼 보여요. 편안하게. 알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자는 모친궁이야. 모친궁에서 볼 때는 나는 극조로 보이잖아. 그 엄마 입장에서는 저놈은 내한테 오면 자꾸 뺏어가려고 한다. 경제 상태. 알겠습니까? 네. 아들도 엄마만 보면 뭔가 모르게 좀 경쟁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느끼는 수가 있다. 아빠는 뭐야? 자기 아빠는 친구 같잖아요. 나는 아빠가 친구 같은데 엄마는 뭔가 하면 경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 뒤집어 보면서 본다는 거예요. 또 임신이죠. 임신. 이모 입장에서는 나는 입장에서는 부인이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부인은 내한테 항상 도움을 주는 여자. 이 남자를 합시다. 그런 생각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맨날 줘야 돼. 여자 입장에서는 줘야 되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줘야 돼. 그런데 위에 있는 임수 입장에서는 맨날 사랑받아 먹으려고 그래.
서로서로 엇박겠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도 한 사주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크지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통팔달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 사주가 모 글자가 있어요. 그건 여자가 갑오야, 갑오. 자, 한번 따져봅니다. 자, 남자는 모고, 여자는 갑오야.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자기를 도와줘. 엄마 입장이에요. 자기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는 나를 막 항상 나를 이렇게 해주는 뭐 입장이에요? 엄마 같은 입장인데, 여자는 갑오야. 여자의 배우자는 남편은 어려. 그 내가 애처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 만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어? 근데 굉장히 좋아. 남자는 여자한테 맨날 받아먹고 여자는 남자가 너무 자식처럼 너무 좋은 거야. 애기처럼. 좋겠나 안 좋겠나? 아, 남편이 애기처럼 보기 너무 좋잖아. 안 좋아? 남자는 좀 시켜야 돼. 남자는 좀 시켜야 돼. 진짜 안 되는. 어쨌든 그렇게 만났는데 갑목은 여자 갑목은 남자는 그걸 해. 그게 남자는 부인만 보면은 겁나. 목국도 나가니까. 그래서 싸움하면 누가 이겨? 갑이 이기잖아. 갑목도인데. 그런데 밑에 오홍을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자형이잖아. 힘겨루기 하자, 힘겨루기. 이 부부가 평생을 힘겨루기 점을 때는 막 피터지게 싸운 거야. 피터지게 싸우면서 항상 승리는 누가 해? 갑오 항상 승리라고. 그게 남자는 항상 내가 잘못했다 이래 하는데 엄마 앞에서 잘못했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자는 잘못했다 하는 안 하나.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은 맨날 우리 저 집사람은 싸움하고도 내한테 항상 평생을 내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안 해요. 맞지? 그 사주고로 돼 있는데. 근데 나는 싸움을 맨날 하고는 내가 잘해도 잘못했다 그래요. 재밌지요? 이런 식으로 이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 사주 심리 배우는 겁니다. 이 사주 심리 배울 때 이렇게 똑같은 사주를 놔놓고 두 사람은 있잖아요. 딱 부부가 일주만 딱 갖고 딱 갖다 놓으면 이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래도 잘 살아요. 왜? 필요한 걸 주니까. 부인이 자기를 엄마처럼 대해주고. 여자는 집에 남편 나가면 뭐 넥타이 오래 매라. 네가 어디 나가면 전화는 꼭 해야 된다. 물류가 해야 된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자식처럼 대해줄 수 있는 거야. 여자 입장이 재밌잖아. 여자는 재밌다고 그게. 그런데 이 나이 늙은 나이 70 넘은 나이에도 그 남편은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그 여자는 항상 자기가 엄마 입장에 있고 자식 잡듯이. 그러면 그 자식이 밖에 나가면은 신경 쓰이나 안 쓰이나. 그래서 항상 여자 옆에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하고 맨날 뭘 하느냐 하면 시기질투가 많아요. 만약 밖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쳐다보면 어디로 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와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딸이 이제 그걸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딸이 엄마를 배워가 아버지 보고 아빠 왜 밖을 쳐다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자기 나는 내 눈이 있는데 왜 못 봐? 이런 식으로. 힘들겠죠? 재밌는 게 많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사건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은데 이거 재밌어요. 조금 여기서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밌나요?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사람은 그 참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고 맞지요? 예.